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엑셀의 다양한 차트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트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이런 차트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차트에서 사용할 샘플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건데 보통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차트를 선택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하고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목적성을 잘 이해를 해야 이렇게 다양한 차트들 중에 어떤 차트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멋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용도나 아니면은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좋은 차트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이쪽에 추천 차트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 데이터로 그릴 만한 차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예로 보여줍니다. 엑셀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내가 이런 차트를 다 보고 이게 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직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어떤 값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쓰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이제 모든 차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엑셀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차트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막대형이 있고 이거는 보통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 데이터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때는 없는 모양이 여기에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추천하는 메뉴에는 이게 없었죠? 그럼 이거를 골라서 내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꺾은선 그래프라고 만드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 선택해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누적형이니까 100%로 다 보여버리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좀 괜찮은 모양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파이 차트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런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막대 이거는 위로 이렇게 세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그럼 어떤 게 멋있는지 보고 뭐 멋있다기보다는 내가 뭐 이걸 쓰면 괜찮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죠. 분산형 이거는 통계학에서 많이 쓰죠.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줄 때 이런 이 버블 차트 거품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지도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지도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활용하는 분야가 많을 텐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없다고 치면 됩니다. 그다음 주식형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차트라고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이걸로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차원이니까 X, Y, Z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방사형 이것도 여러분들 인사 조직이나 이런 데서 성과 지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방사형 차트도 많이 쓸 거고요. 이건 이제 트리맵이라고 그래서 원형처럼 분포를 그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퍼져 있는지를 영역의 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버스트라고 해서 이 크기를 펼쳐나가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더 나오게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보통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죠. 우리 통계학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상자 수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거는 보통 이 주식형에서 보는 요 캔들스틱하고도 같은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워터폴이라고 해서 이렇게 폭포가 물이 흐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이 깔때기형은 좌우 대칭이 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점을 두고 좌우로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0에서부터 쭉 같은 출발점을 갖게 해서 높이가 가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얼마나 번져 있느냐를 이제 보는 형태고 혼합형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 텐데
우리가 보통 어떤 숫자로 된 데이터 집합을 보면은 이거를 눈으로 이 숫자 자체를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낮은 건지 어떤 부분이 높은 건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는 항상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누가 보내준 엑셀 파일을 받았다. 근데 열어봤더니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더라. 정리가 돼 있고 다른 시각적인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단축키로 F11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F11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트라고 하는 시트가 생기면서 그래프가 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하게 어떤 모양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시각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F11키를 눌러서 한번 이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Alt F1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Alt 11키를 누르면 바깥쪽에 이렇게 차트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차트 전용 시트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워크 시트가 아니고 차트 전용 시트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Alt F1 키를 누르면 지금 데이터가 입력된 시트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는 요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바꿀 수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에서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차트 종류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Alt F1 키 누르는 거, 그거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를 이제 꺾은 선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차트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끄고 다시 내가 멋있는 걸로 그려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서 다른 차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값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펼쳐서 삽입해서 여기도 막대 그래프를 두 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값이 이제 두 개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나란히 보여줘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 두 개의 값이 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특성의 데이터라면 또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 차트인 경우에는 지금 기온하고 코스피의 데이터가 크기, 숫자의 데이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다 하나의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볼게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높이가 안 맞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런 형태로 조금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끔 Y축을 두 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이제 기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기본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삽입해서 차트에 들어가서 일단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기온에 관련된 데이터는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보이고 요거는 이제 높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같이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왼쪽에 Y축으로 그려주고 하나는 오른쪽에 Y축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기온을 X축으로 할 건지 기온을 Y축으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요게 일단 코스피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를 클릭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값만 이제 선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서식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축 서식이 있죠. 그럼 이게 지금 기본 축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보조축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0부터 14가 있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고, 여기는 2700부터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이쪽일 텐데, 문제는 이것도 이렇게 겹쳐서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표시하면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를 또 다른 형태의 차트로 변경을 시켜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선택돼 있으니까 이거의 이제 차트 종류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스피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거를 이런 꺾은 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오히려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차트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축을 바꾸고 싶으면은 요 기본 축으로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요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우스로 선택하기 힘들다면 마우스로 물론 이렇게 잘 선택하면은 선택이 되겠지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어렵다면 차트의 구성 요소 아무데나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세요. 탭 키를 누르면은 요 선택되는 위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요게 선택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를 계열의 옵션을 보조축으로 바꿔주면, 자, 이번에는 코스피 데이터가 왼쪽 Y축에 들어오게 되고 기온 데이터는 오른쪽의 Y축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이렇게 그 정의하는 목적이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거 왼쪽 오른쪽은 뭐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선택하기 좋으니까 바로 선택해서 보조축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형태의 차트로 보여주면 더 명확하긴 하지만, 나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잠깐 해보게 되면, 다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씌워서 삽입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그럼 이거를 겹치지 않게 보내야 되거든요. 요 때는 그 약간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걸 지우고요. 요 기온하고 코스피 사이에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에 해당되는 거 반, 코스피에 해당되는 거 반만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을 씌워서 삽입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전체를 씌워서 다시 차트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는데, 잘 보게 되면 하나가 있고 빈 공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보조축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자, 왼쪽에 기온축에 대한 데이터는 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노란색 계통은 코스피로 나오게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범내에 표시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끔 지금 이게 4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그 겹쳐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이제 스타일을 약간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앞에 좀 얹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얹혀 있다기보다는 확실히 이게 폭이 작아져 버리죠. 얘가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니까 그 위를 덮어써 버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일단 이 두 칸을 나누기 위해서,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데이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선택을 해서 요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이쪽에 해당이 될 거고 요게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선택되어 있고
자, 탭을 한 번 더 누르고 더 누르면 요 칸이 선택이 된 거예요. 좀 눈에 안 보이죠? 요 축을, 요거는 기본 축이 돼 있으니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탭키를 한 번 더 눌러요. 그럼 요쪽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요쪽에 붙어야 되니까 이거를 보조축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간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간격이 떨어지고 여기 있는 계열 겹치는 거를 자 0으로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것도 클릭해서 이거를 자 0으로 돼 있고, 자, 요거를 클릭해서 이것도 0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딱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요 안쪽에 요 범내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를 지워버려서 요 두 개만 남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쓸데없이 요 빈칸은 가짜 칸인데 공간은 일단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보기가 싫죠. 그러면 C하고 D를 옮겨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합니다. 숨기기를 하면 표는 얼핏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두 개를 숨겨버렸더니 그 두 개 해당되는 부분이 딱 축소가 돼버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차트 디자인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에서 이쪽에 숨겨진 셀, 빈셀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숨겨진 행이나 열에 대해서도 있는 걸로 쳐주라.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쁘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기본 기능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것들도 이렇게 약간 옵션이나 메뉴들을 조정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차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연습을 했으면 이제 이런 데이터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삽입해서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 비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를 좀 효율적으로 잘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보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잡아서 줄이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모든 계열의 값들이 같은 색깔로 나오지만 이 최대 값들만 내가 좀 다른 색깔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거는 멀쩡하게 다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한번 그 차트를 활용하는 트릭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값이 제일 최대값이다. 그럼 최대값만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최대값을 표현하는 수식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어떤 게 최대값이냐면은 여기다 max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 전체 중에 자, F4를 눌러볼게요. F4를 눌러야 절대 주소가 되고 나중에 요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도 요 전체 범위가 이동이 없겠죠. 절대 주소로 줘야. 그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값이 1555가 제일 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끝까지 한번 복사를 해보게 되면 다 1555가 큰 거예요. 여기서 봐도 1555가 큰 거고 여기서 봐도 1555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자기 앞에 있는 게 가장 최대값이냐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if 함수를 넣고요. if로 자 앞에 있는 게 b2죠. b2가 자 최대값이라면 b2를 넣어주고 아니면은 0으로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요게 최대값인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영역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은 요게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Y축에서 그러니까 Y축을 보조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뭐 보조축으로 해서 겹쳐 놓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값이 원래 하나니까 필요가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또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뭐 다른 부분 여기를 2000으로 바꿔볼게요. 2000. 그러면은 그렇게 딱 바뀌죠. 그쵸? 여기서 2100이다 이쪽이. 그럼 자동으로 이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 3000이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동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원리로 어떤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이런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요 내용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만 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요쪽 부분부터 요쪽 부분까지만 뭐 다른 색깔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쪽하고 요쪽 부분만 이렇게 면적에 우리가 저 수학 시간에 적분하듯이 이렇게 색칠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는 일정한 추세선이 있고요. 꺾은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 부분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추세가 쭉 올라갔었는데 이쪽 부분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서 시각적으로 좀 의미가 있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 안에 특정 부분, 뭐 아무 부분이죠.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일단 기본 차트를 그립니다.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의미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 부분부터 이쪽 부분까지 어떤 데이터가 쭉 올라가다가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자, 이쪽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은 1월 14일이라고 나와 있고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쪽 부분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 1월 24일이니까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만 좀 다르게 변화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렇게 씌운 다음에 여기 경계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옆으로 살짝 당겨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복사, 뭐 값으로 여기에 복사나 여기에 복사는 이게 어떤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복사하면은 이제 한 부가 더 들어가죠. 똑같은 부분.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 차트를 그릴 때 사용했던 영역이 이렇게 씌워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채우기 핸들 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잡아다녀요. 그럼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영역이 바뀌죠? 그러면 요 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뭐 요 정도만 그려도 괜찮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부분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부분을 좀 채워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을 때에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차트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저기 두 가지의 차트가 있죠. 자, 파란색의 요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 오렌지색의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둘 거고 요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다르게 변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를 펼칩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펼쳐지죠. 평행사변형처럼. 그러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누적형이어서 지속적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닐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100% 기준 누적 영역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어렵지만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 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것도 내가 이제 모양을 좀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서 뭐 색상 같은 거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색깔로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걸로 뭐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고, 이거는 전체적인 걸 바꾸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서식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데 뭐 그라데이션 같은 거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차트를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여줄 때